녹은 잇몸뼈를 회복시키기 위한 치조골 이식술과 조직유도 재생 수술은 비슷한 듯 하지만 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한과장입니다. 치아 주위의 잇몸뼈는 한번 녹게 되면 이를 빼야만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녹은 잇몸뼈를 인위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치조골 이식술과 조직유도 재생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오랫동안 뼈가 녹아있던 치아는 빼고 난 뒤에도 간혹 뼈가 재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뼈가 녹은 상태로 굳어졌기 때문인데 3개월 이상 기다렸는데도 재생되지 않으면 인위적인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합니다. 치조골 이식술은 기존의 뼈와 인접해 있는 빈 공간에 뼈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넣어서 점차 자기 뼈로 바뀌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생되지 않는 이를 뺀 자리뿐만이 아니라 골 높이나 골 폭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공통점은 치아가 없고 뼈만 있는 부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뼈만을 회복시키는 술식이기 때문인데 이것이 조직유도 재생술과의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치아는 뼈와 바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아와 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얇은 연조직 구조물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치아와 뼈를 붙이는 양면 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치주인대는 치아에 강한 힘을 잘 견디게 하고 작은 것을 씹는 감각도 예민하게 느끼며 세균의 침입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치아에 인접한 뼈가 녹았을 때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치조골 이식술을 한다 해도 뼈만이 재생될 뿐 치주인대는 회복이 되지가 않아 이식제가 뼈가 되지 않거나 뼈가 되더라도 몇 개월 만에 금방 다시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조직유도 재생술은 뼈만이 아니라 치주인대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어서 치아 주위의 뼈가 녹았을 때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뼈만을 회복시키는 것과 비교하면 치주인대까지 같이 회복시키는 게 더 어렵겠죠. 조직유도 재생술은 계획대로 잘 회복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은 치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균열 같은 손상이 있으면 수술 후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뼈가 녹은 형태가 국소적이어야 합니다. 일부분만이 뼈가 소실돼 있고 주위로는 건전한 뼈가 남아 있어야만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스스로 위생관리에 의지가 있고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 해서 조직을 회복시켜놔도 위생관리가 안 되면 몇 개월 뒤에 다시 녹아서 오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만 맞게 되면 조직유도 재생술은 뼈가 녹은 치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됩니다. 저는 이 수술을 설명할 때 마치 노년기의 사람을 중장년기로 회춘시키는 것처럼 치아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치료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비용에 있습니다. 치아를 빼고 나서 임플란트를 위해 주로 하는 치조골 이식술은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이기 때문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한 조직유도 재생수술은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여서 환자가 내는 비용은 10만 원대 중반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 이를 빼고 난 자리에는 치조골 이식술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남겨있는 치아들 쪽의 뼈가 녹은 부위는 조직유도 재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유도 재생술은 기술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치주과 전문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과들에서 진료를 받게 되시면 당연히 할 수 없는 조직유도 재생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술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